노년의 새로운 시작은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함께 해보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의 삶이 20에서 3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는 모든 노년층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에 도달했으며 이는 1970년대 62세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3년이라는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의 20대부터 40대까지의 기간과 맞먹는 긴 시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고 평생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들으시면 은퇴 후의 노년기가 더 이상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서 애쉬키는 96세에 노벨상을 받았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은퇴는 내 사전에 없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노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고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년기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노년의 성공 사례들. 하루키 무라카미 43세에 작가 데뷔한 세계적 문학가. 일본의 소설가 하루키 무라카미는 29세까지 재즈바를 운영하다가 30대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소설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43세에 발표한 소설 노르웨이의 숲으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라카미는 자신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글쓰기와 마라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절실했다며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과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5-6시간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으로 체력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 관리가 그의 창작 활동을 장수하게 만든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는 창작은 재능보다 지구력의 문제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가 43세에 쓴 노르웨이의 숲은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다이애나 나이에드 64세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수영한 여성. 다이애나 나이에드는 64세의 나이에 상어, 독성 해파리, 강한 조류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를 5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4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드의 도전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영을 좋아했으나 직장 생활과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의 꿈을 미뤄두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10 내지 12시간씩 수영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2년 동안 지속했고 영양사, 의사, 기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팀이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밤중에 수영하는 훈련은 정신적 인내력을 요구했습니다. 5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성공했을 때
그녀는 기자들에게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노년층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도전 정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더 아더 쇼어는 많은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춘희 74세의 대학교 졸업한 한국의 할머니. 한국의 김춘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지만 가난과 전쟁으로 인해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농사일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김 할머니는 70세의 대학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그녀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노인이었지만 수업 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에 가족들도 감동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김 할머니는 74세의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이후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졸업식 연설에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졸업 소식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이를 본 많은 노년층이 김 할머니처럼 배움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가 다니던 대학에는 60세 이상 학생이 2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내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라다 히로시 80세의 프로그래밍을 배워 앱을 개발한 일본 할아버지. 일본의 하라다 히로시는 60세에 은퇴한 후 80세에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배워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은퇴 후 10년간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겼지만 점차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라다 씨는 손자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프로그래밍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지만 일일이 메모하며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공부한 끝에 그는 자신의 첫 앱 히노마루 메모리를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일본 국기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간단한 퍼즐 게임으로 출시 첫 해에 5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그는 더 복잡한 게임과 생활편의 앱을 개발했고 현재까지 그의 앱들은 총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하라다 씨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말하며 일본 전역의 노인센터를 돌며 프로그래밍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뇌를 계속 사용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그의 제자 중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은 92세로 최근 자신의 첫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랜마 모제스 78세의 그림을 시작해 101세까지 활동한 화가. 미국의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 일명 그랜마 모제스는 농장 주부로 평생을 보내다가 78세의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고 따뜻한 미국 시골 풍경화는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80대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랜마 모제스는 100세가 넘을 때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으며 그녀의 그림은 현재 미국의 주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90세에 자서전을 출판했고 10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삶이 있는 한 창조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라는 명언을 남겼으며 이는 많은 노년층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재능보다 꾸준함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파비아노 카루아나 72세의 체스 그랜드 마스터로 활약한 선수. 이탈리아 출신의 체스 선수 파비아노 카루아나는 60대까지
지역 체스 클럽에서만 활동하던 아마추어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체스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하루 8시간씩 연습한 결과 72세에 국제 체스 연맹 FIDE의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카루아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이는 체스와 같은 전략 게임에서 큰 장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온라인 체스 플랫폼에서 실버 나이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젊은 체스 선수들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 1. 지속적인 학습과 호기심.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뇌 역시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83세 신경과학자 마리안 다이먼드 박사는 평생 뇌의 가소성 PLASTICITY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는 뇌는 평생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90대에도 새로운 뉴런 연결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이먼드 박사 자신도 80대에 새로운 연구를 계속하며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미술을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으며 평균 수명도 2.5년 더 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뇌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전이 뇌의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더 느렸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2.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 고립은 노년층의 큰 적입니다.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브리검 영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높았습니다. 블루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의 연구자 된 뷰트너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키나와의 모아이모 AI라는 평생 지속되는 우정그룹이나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강한 가족 유대가 장수의 비결로 꼽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세계 최장기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면역 체계 강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미 있는 관계, 즉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3. 목적 의식과 의미 있는 활동. 은퇴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를 이쿠가이라고 부르며 이는 인생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이쿠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호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4% 낮았고 뇌졸중 발병률도 72% 낮았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원봉사는 목적 의식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24% 낮았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직접 돕는 활동이 더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멘토링, 예술 활동, 손주 돌보기, 지역 사회 활동, 종교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이쿠가이를 찾아 그것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4. 신체 활동과 건강 관리.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만성 질환 발병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노년층에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영국의 100세 마라토너 파우지아 싱은 89세에 처음 마라톤에 도전한 후 100세까지 16개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녀는 내 비결은 간단해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식이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일본 오키나와의 전통 식단과 같이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창의적 표현과 예술 활동. 예술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영국 예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미술, 음악, 무용, 시 쓰기와 같은 창의적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특히 새로운 예술 형태에 도전하는 것은 뇌의 가소성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7세의 한국 화가 김창열 선생은 80대에 새로운 물방울 시리즈를 시작했으며 예술가에게 은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4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 1.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큰 목표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세요.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하루에 단어 5개씩 외우기 같은 작은 목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BJ 프라사드 박사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약 66일이 걸린다며 처음 21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의 91세 철인 3종 경기 선수 아더 길버트는 61세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단 5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30초씩 시간을 늘려 6개월 후 30분을, 1년 후 1시간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80세부터 90세까지 6개의 철인 3종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그래도 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제퍼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라 필 더 피어 언드 두 잇 애니웨이라는 책에서는 두려움을 다루는 5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글로 써보세요. 2.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래도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3. 실패해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4.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5. 자신의 진전을 기록하고 축하하세요. 82세의 첫 소설을 출판한 작가 헬렌 클라인은 두려움은 늘 있었지만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도전하다 실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3권의 소설을 더 출판했습니다. 3. 지지그룹 찾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면 동기부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사회적 지지는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실버 서퍼즈는 60세 이상의 서핑 동호회로 매주 함께 서핑을 배우고 즐깁니다. 이 모임의 창립자 베티 데이비스 74세는 혼자서는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노년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노년기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으로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하고 자신의 열정을 따를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한 수많은 사례들은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